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산 책들을 소개하는 언박싱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산 지는 조금 됐어요. 사실 작년에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서야 언박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3권을 먼저 구입했었고 그 다음에 9권을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이번에 총 12권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마망지 장바구니 공유 이벤트, 이걸 통해서 저도 같이 구입했던 책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한 권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책은 이사카 고타로의 777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사카 고타로의 킬러 시리즈 중 최신간 작품이고요. 킬러 시리즈 중에 이제 마리아 비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브래드 피트 주연의 블랙 트레인이라는 영화로 제작된 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책에 나나오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마리아 비틀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추격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직 공간인 호텔에서 벌어지는 탈출 살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층에서 시작되는 이 추격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어디로 튀게 될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마리아 비틀 때도 어떤 장면 전환이나 복선이 깔리고 회수되는 것들, 이런 또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는 미야베 미유키의 안녕의 의식입니다. 제가 미야베 미유키의 모방범을 작년서부터 재독하고 있거든요. 지금 3권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이제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뭘 볼까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이제 미야베 미유키의 그 시대극 쪽이랑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이 책을 고르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미야베 미유키의 첫 번째 SF 소설집입니다. 여기에는 총 8편의 단편 소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방범을 비롯해서 다른 소설들에서도 미미 여사는 이제 좀 사회 문제를 자주 다루곤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사회 문제를 다양하게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SF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그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져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로는 나카야마 시치리의 표정 없는 검사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장바구니에 오래 묵혀뒀던 책인데요. 또 이제 신간을 또 구경하다 보니까 이 표정 없는 검사 시리즈의 3번째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시리즈를 읽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1편을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야기에는 2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표정 없는 검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 앞에서도 표정이 없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검사와 함께 일하게 된 신입 사무관인데, 그 사람은 이제 반대로 표정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빚어내는 어떤 그런 케미나 아니면 갈등,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고,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스토커 살인 사건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을 또 어떻게 풀어갈지도 되게 기대되고 궁금해져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저도 같이 구입했던 책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책으로는 황모과 작가님의 스위트 솔티입니다. 네, 이 책도 SF 소설집이고요. 총 8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말 중에 어떤 문장에 딱 꽂혀가지고 요거를 고르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와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말을 알아도 허전했다, 요 문장이었는데, 뭔가 이걸 보면서 이 책은 어쩌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책의 리뷰들을 보니까 되게 여기 실린 작품 하나하나가 되게 고루고루 좋은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황모가 작가님의 책은 제가 또 처음인데, 이 작가님과 엮이는 말들은 뭐 예리한 시선, 그다음에 위로,
그다음에 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디아스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같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책에 등장하는 어떤 이방인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주인공들을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낼지 좀 기대가 되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당신을 기대하는 방입니다. 이 책은 이제 10명의 작가분들께서 이제 참여하신 앤솔로지 작품인데요. 이 책이 좀 특이한 것은 호텔 프린스 소설가의 방 레지던스 사업 10주년 기념 작품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텔 프린스 입주 작가였던 10명의 작가분께서 이제 체크인을 주제로 짧은 소설을 쓰신 거죠. 그리고 이 책과 함께 또 나온 에세이 앤솔로지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체크아웃을 주제로 했다고 해요. 호텔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동에 위치해 있고 또 이제 그 레지던스 사업을 거쳐간 작가만 해도 벌써 1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도 좋은 것 같고 또 뭔가 체크인이라는 주제 자체가 좀 흥미롭고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책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는 배수아 작가님의 속삭임 우묵한 정원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가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신간을 또 이제 막 구경을 하는데 이 표지가 되게 예뻐가지고 이 책을 딱 클릭했는데 거기에서 소개하는 작가님을 향한 그 찬사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대체 불가능하며 낯설고 아름다운 세계를 선보이는 소설가 배수아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마음이 확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책의 제목도 단어 조합이 낯설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되게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책을 고르게 됐는데요. 조금 모호하고 난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제가 이 책 소개를 보는데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이 책이 좀 한번 빠져들게 되면 완전히 푹 빠지게 될 것 같고 또 약간 좀 안 맞으면 한없이 어려운 책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약간 도전 정신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눈송이 쥐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아논북스에서 나온 내러티브 온 시리즈 중에 신간인데요. 내러티브 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예 작가들의 작품을 담은 시리즈이고요. 이번 책은 뭔가 인간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고통들을 직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풀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눈송이 쥐기라는 이 제목과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눈송이라는 게 조금만 집어서 손에 올려놓으면 바로 녹아버리지만 또 그거를 많이 이렇게 뭉치면 뭉쳐지잖아요, 단단하게. 그래서 그런 뭔가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하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 책이 되게 기대되고 뭔가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혜령 작가님의 산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이제 자음과 모음의 트리플 시리즈 중에 신간 작품이고요. 이제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그 작품과 에세이와 해설을 한 권에 담아서 뭔가 이제 독자들에게 신선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인데요. 그리고 이번 책에서는 실종된 동생의 시신이 숨어있는 산, 또 아버지의 잘린 손이 있는 산, 그리고 산채로 매장된 돼지가 있는 산,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각자의 사정으로 산을 찾게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책의 표지의 이런 산뜻한 느낌과는 다르게 이 안의 이야기는 좀 뭔가 공포스럽고 좀 괴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괴리감이 저는 좀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구입한 책이었고요. 이제 이어서 제가 구입한 책들 또 계속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전강산 작가님의 돼지우리에 불을 지르고입니다. 이 책은 순전히 책 제목 때문에 구입한 책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소개를 좀 보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대 청년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띠지에 이제 꼭 성장해야 돼요 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확 꽂히더라고요. 뭔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저도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문장에 확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은 신인 영화 감독 청년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돼지우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 또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뭘 상징하는지 좀 너무 궁금증이 커져가지고 구입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강태식 작가님의 영원히 빌리의 것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의 데뷔 10주년 기념 소설집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총 7편의 작품이 실려 있고요. 각각의 작품에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도 제목 때문에 좀 끌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책에 추천사를 쓴 서유미 작가님의 말 중에 이 말 때문에 또 끌려서 구입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강태식 작가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 상실을 견디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순간을 지나는 나날들 자체가 곧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뭔가 이 말이 저한테 또 확 꽂혀가지고 고르게 되었고요. 또 강태식 작가님의 작품은 제가 처음이라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진 작가님의 평균율 연습입니다. 이거는 장편 소설이고요. 2022년부터 23년까지 주간 문학동네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 평균율을 검색해 보니까 평균율은 옥타브를 똑같은 비율로 나눈 음률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음의 오차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평균율은 순정률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결함을 나눠 가짐으로써 모든 음이 편안하게 들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의 음의 음률 체계라고 해요. 좀 어려워가지고 좀 컨닝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뭔가 처음에는 평균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좀 너무 낯설어가지고 와닿지가 않았는데 책 소개를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실수와 오차를 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보연 작가의 블러디 마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안전가옥의 오리지널 시리즈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여성 대상 범죄를 다룬 판타지 스릴러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딸을 잃은 어머니가 시간여행을 통해서 그 가해자들을 단죄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 출간돼서 이제 안전가옥 인스타그램에서 보자마자 좀 뭔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었는데 이제야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 소개를 좀 보면서 이제 엄마와 딸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좀 슬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재미만을 위한 그런 책은 아니고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기심이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범죄 또는 그 단죄의 과정들이 조금 잔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 표지도 조금 약간 미드소마 같은, 영화 미드소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뭔가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잔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떨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구입한 12권의 책을 소개해 봤는데요. 여기에는 진짜 순전히 재미만을 위해서 구입을 한 책도 있고 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좀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해서 좀 그런 데서 의미를 찾고 싶고 어떤 다양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다양하게 좀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 열심히 읽어 나가면서
재미도 찾고 또 의미도 찾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고요. 또 자신의 최애 책을 너무 정성스럽게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이 책이 궁금하게끔 되게 흥미가 가게끔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들 하나하나 다 장바구니에다가 담아놨거든요.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꼭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